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자기 자랑을 멈추게 하는 법,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벽 보고 혼자 떠드는 기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으시죠?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정말 힘들게 내 고민을 털어놨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있잖아 라며 기어이 자기 자랑으로 결론을 내는 그 사람 말입니다. 분명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상대방의 영웅담이나 자기 연민 섞인 과시만 1시간째 듣고 있진 않나요? 내 존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지워지고 상대의 감정을 맞추기 위한 리액션 기계가 된 것 같은 그 불쾌한 짜증. 이건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심리와 정교하게 설계된 감정 착취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말을 섞을수록 기운이 빠지고 나만 소모되는 그 기분은 당신의 선량한 경청 능력이 그들의 심리적인 덫에 걸려들었음을 알리는 우리 마음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특별함을 전시하고 확인받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갔던 그들의 입을 막고 빼앗긴 주도권을 단숨에 되찾아올 심리학적 필살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이토록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지 그 이유를 자기애적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자면 그들의 마음은 밑바닥이 완전히 뚫려 있어 끝없이 타인의 박수 소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아리 밑이 깨져 있다 보니 스스로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어 타인의 칭찬, 감탄 혹은 당황해하는 반응이라는 물을 계속해서 부어줘야만 겨우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죠.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신의 리액션과 집중, 그리고 그들의 자랑에 감탄하는 표정은 그 깨진 항아리를 채워주는 가장 맛있는 심리적 영양분일 뿐입니다. 당신이 예의상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대단하네 라고 맞장구를 쳐줄수록 그들은 속으로 내가 역시 대단한가 봐, 내 말에 집중하네 라며 비틀린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반응조차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해석하며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엄청난 피로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경청 능력이 그만큼 깊고 따뜻했기에 그들이 기를 쓰고 이용하려 했던 훈장과도 같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항아리에 허무하게 쏟아붓는 일을 멈추고 당신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공급원을 끊어버리는 실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과시욕을 즉각적으로 잠재우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3가지 실전 전략을 아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밑빠진 항아리에 붙던 감정의 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회색 돌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랑을 시작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아무런 특징이 없는 길가의 회색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화려한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감탄을 유도할 때 우와, 정말요? 같은 적극적인 리액션은 그들의 항아리를 채워주는 꼴이 됩니다. 대신 눈을 맞추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와 같이 짧고 건조한 단답형 대답만 반복하세요. 박수갈채를 기대하며 무대에 선 배우가 관객석의 정적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신의 과시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대화를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감정 소모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의사소통 원칙인 BIFF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BIFF 법칙은 브리프, 짧고 간결하게, 인포머티브, 사실적인 정보만, 프렌들리, 비난 없이 정중하되, 펌, 나의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전달하는 4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딴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구구절절 반박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오늘 약속은 원래 정했던 장소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 내가 말한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이미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준비 잘하고 이따 정각에 만나 라고 해보세요. 말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문장에서 공격할 꼬투리를 찾아내어 다시 자기 자랑의 늪으로 당신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마음 주변에 그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투명하고 단단한 철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대의 화법 전환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제를 고수하는 고장난 레코드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의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 때 순식간에 화제를 자기 자랑으로 돌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 부분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 라며 원래의 주제로 계속해서 복귀하세요. 마치 바늘이 튀어 같은 구간만 반복하는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당신의 요구사항이나 대화의 목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로 안개를 피워도 당신이 명확한 등불을 들고 제자리를 지킨다면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사항은 반드시 텍스트나 기록으로 남겨 그들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라며 기억을 조작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우주를 침범하려는 블랙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어벽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대응을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항아리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욕을 단칼에 멈추게 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반응을 차단하여 그들을 굶기는 회색 돌 기법, 짧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BIFF 법칙,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내 주제를 지키는 고장난 레코드 기법까지. 이 과정은 단순히 기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동안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에 가려져 숨죽이고 있던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화려한 가짜 왕국을 지탱해주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희생해 오셨나요? 이제는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 항아리는 당신이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들러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배운 이 단호한 거절과 대처법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일상은 오직 당신만의 평온함과 색깔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블랙홀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독립된 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고민을 말했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라며 대화를 가로챈 친구 때문에 속상하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당신이 겪었던 대화 스틸러들의 황당한 사연이나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는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